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콘택트 렌즈 실습 심화 담당 교수 김영수입니다. 이제 어느덧 1년 동안 수업한 게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지난 학기 때는 콘택트 렌즈 기초에 대해서 좀 학습했고요. 이제 이번 학기 때는 콘택트 렌즈 심화에 대해서 학습했는데,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내용들을 학습하면서 글쎄요. 실제 이제 여러분들은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이제 다음 학기 정도, 한 6개월 정도 남았을까요? 지나고 나면 이제 임상에서 안경사로서의 역량을 펼쳐야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두려움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나도 안경사로서의 1년 차를 겪어보았고, 또 여러분들과 같은 학생들을 수많은 학생들을 임상에 내보내면서 항상 지나고 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가르쳐 주었으면 어땠을까? 또 이런 내용은 왜 다뤄주지 못했을까? 분명히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임상에 나가게 되면 임상에서 많은 고생을 할 텐데, 또 이런 생각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 내가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좀 한정되어 있고 모든 것을 다 해주기는 어렵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임상에 나가서 어떤 내용들을 어떤 콘택트 렌즈와 관련된 피팅이라거나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잘 학습할 수 있도록 그냥 기본 정도만 다져 주었다면 충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지금 내가 좀 약간 좀 복잡 미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한 6개월 정도 채 남지 않은 딱 6개월 남았네요. 딱 6개월 정도 남으면 이제 12월 달 되면 국가고시 보고, 그러고 나면 임상에 나가면 사실 그래요. 여러 학생들을 졸업을 시키고 있지만, 졸업하고 나서 이상하게도 뭔가 이렇게 좀 다시 만나게 되기도 좀 어렵고, 뭐 모르는 게 있을 때 이렇게 좀 어떤 친구들은 개인적으로 톡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메일을 통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가끔 있긴 한데, 그 연차가 지나가게 되면 스스로들 알아서 잘 하더라고요. 그게 뭐 아쉽거나 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내가 다뤄줄 얘기는 사실은 그냥 뭐 두서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쭉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뭔가 기본적인 폼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 4월 달인가요? 울산광역시 안경사 법정 보수교육 강의를 하면서 그때 만들었던 자료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 여러분들에게 좀 다뤄주지 못했던 얘기들을 좀 한번 종합적으로 좀 다뤄볼까 합니다. 또 서론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 그냥 바로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슬리램프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소프트 콘택 렌즈라거나 하드 콘택 렌즈를 피팅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텐데요. 안경사가 사실 임상에서 이런 슬리램프를 다룬다는 것은 좀 특정한 상황이 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요번에 다음 주에 기말고사를 볼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도 슬리램프는 사용해도 좋겠지만 슬리램프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능하면 문제를 좀 한번 해결해 봐라, 이런 과제를 여러분들에게 던져 주었어요. 그래서 우선 그 내용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우선 그러면 슬리램프를 이용해서는 안경사는 임상에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을 좀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자, 세극등 현미경은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거고,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고, 또 콘택트 렌즈 피팅에서는 이런 슬릿 램프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알아야 하겠죠. 자, 첫 번째로 세극등 현미경의 구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뭐 워낙 많이 다뤘던 내용이니까요. 그냥 뭐 이 명칭이 뭐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임상에 나가서 기본적으로 세극등 현미경을 능수능란하게 좀 다루기 위해서는 지금 1년 동안 뭐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이런 슬리램프를 다뤄보았던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어떤 슬리램프를 만나게 되었을 때, 또는 슬리램프를 사용해서 다양한 검사를 하게 되었을 때 당황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슬램프는 기본적으로 구조가 단순해서, 화면에서 보는 아래쪽 여기 한번 그림 한번 봐보세요.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망원경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망원경부에서는 이 접안 렌즈를 돌려서 시도 조절을 해줘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내용을 설명했는데, 이 슬리램프의 경우에는 뭐 케라토미터라거나 렌즈미터와는 조금 다르게 어떤 중요한 수치 자체를 뭐 1, 2, 3, 4, 뭐 0. 몇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시도 조절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일 필요는 없어요. 설사 시도 조절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앞뒤 눈 사이, 눈과 환자의 눈과 이 망원경부의 거리를 조정해서 선명하게 얼마든지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 맞으면 안 되겠지만 이 세액등 현미경을 사용할 때 시도 조절에는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다른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슬리램프를 내가 사용하게 될 때 이 시도 조절을 내 눈에 너무 정확하게 맞춰 놓으면 원래 그 슬리램프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좀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그냥 있는 상태로 사용해도 사실 이런 눈을 관찰하고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네, 두 번째는 조명부가 있을 텐데요. 조명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위쪽에 장치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오른쪽 그림에도 조명부가 보여질 텐데요. 이 조명부에는 여러분들이 뭐 크게 신경 쓸 건 없는데, 여기 조명부에 보면 이렇게 약간 그 나사같이 돌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돌리면 이 뚜껑이 이렇게 열리게 돼 있거든요. 그 안에 이렇게 벌브, 전구가 하나 들어있어요. 필라멘트 전구가 들어있는데, 요즘은 그 LED 전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대부분 그 벌브 형태로, 그러니까 그 필라멘트 형태로 된 전구가 들어가 있으니까 뭐 한 번도 아마 실습할 때는 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요 위치에 이 벌브가 들어 있구나. 그래서 만약에 슬램프를 켜고 다양한 것들을 조작해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조명이 비추어지지 않는다면 이 벌브도 수명이라는 게 있어서요. 글쎄요, 뭐 안과에서도 보통 한 2-3년 정도는 거의 뭐 사용하는 빈도라거나 시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2-3년 정도 이상은 그 벌브의 수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됐든 이런 그 어떤 작동이 되지 않았을 때, 즉 이런 조명이 비추어지지 않았을 때 기본적으로 대부분은 이 벌브의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조명의 폭이라거나 조명의 높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조정을 너무 이렇게 좁게 해 놔서 빛이 나가지 않거나, 아니면 빛의 광량을 조절하는 레버가 너무 이렇게 광량을 낮게 조정됐다거나, 이런 그 한 두 가지 정도 문제에 의해서 빛이 비춰지지 않겠지만,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조명이 비춰지지 않는다면 이런 벌브의 수명이 다 되어서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아래쪽에 보는 이 플로레세인 패턴을 보기 위해서 주로 그 슬리램프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화면에서 지금 보여지는 렌즈는 그냥 일반 소프트 콘택 렌즈가 아니고 이 하드 렌즈 중에서 약간 그 미니 공막 렌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막 렌즈인데 크기가 좀 상대적으로 좀 작은 공막 렌즈의 경우에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서 보게 되면 여기 스클레럴 렌즈라 그래서 공막 렌즈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이 하드 공막 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요 안쪽에 보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지금 눈물층이 되겠고요. 그 플로레세인이라는 염색 그 액은 염색약은 눈물층을 염색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눈물층이 얼마만큼 고여 있는지를 가지고 슬램프를 가지고 하드 콘택 렌즈나 이런 공막 렌즈 같은 것들을 피팅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플로레세인의 패턴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하드 렌즈의 피팅 상태를 평가할 때는 이 슬리램프가 반드시 있어야 하겠지만, 뒤쪽에서 설명하겠지만 또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플로레세인을 사용할 수만 있는 상황이라면 요즘 자동굴절력계에는 이런 청광 필터가 다 내장이 되어 있는 장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충분히 자동굴절력계를 이용해서도 이런 플로레세인 패턴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그 코발트 블루 필터와 관련된 청색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김에, 이런 그 가끔 가다 보면 학교에서 실습할 때 뭐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런 플로레세인 패턴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임상에 나가면 좀 순간 당황하기도 하고 예전에 배웠던 게 잘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슬리램프에 플로레세인을 이용해서 하드렌즈를 피팅할 때 이런 코발트 블루 필터를 장입해서 블루 광선, 그러니까 파란색 빛을 비추어서 이렇게 플로레센 패턴을 확인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냥 백색광 상태에서 관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백색광 상태에서 관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플로레세인의 푸른색은 아니 초록색은 보여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백색광이라는 건 빨주노초 파남보가 모두 섞여 있으니까 그 안에 당연히 파란색 그 청색 그 파장의 빛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일부 초록색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 강도가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임상에 나가서 이런 플로레세인 패턴을 볼 때는 반드시 코발트 블루 필터를 이용해서 청색광을 비추어서 이런 플로레센이 충분히 발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선명하게 확인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좀 한번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플로레세인 패턴에서 요 세 가지가 중요하겠죠. 자, 그 중에서 자, 얼라인먼트라는 이 용어는 그러니까 각막과 하드 콘택트 렌즈가 아주 정렬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임상적으로 얘기하면 뭐 잘 피팅되었다. 뭐 이렇게 우리말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임상적으로는 뭐 얼라이먼트 상태다. 그래서 아주 피팅 상태가 아주 좋다. 이 얼라이먼트는 사실은 이게 뭐 정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평형상 그 정렬 상태가 아주 올바르게 됐다. 뭐 이런 용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첫 번째 1번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 얼라이먼트 상태를 찾는 거겠지만 얼라이먼트 상태를 찾기 이전에 뭐 다양한 두 가지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어피컬 클리어런스 상태가 되고요. 화면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중앙 부분에 과도한 플로레세인이 이렇게 들어차 있는 형태를 여러분들도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 같은 경우는 각막과 하드렌즈 사이가 중앙 부분이 상당히 이렇게 좀 들떠 있는 상태이니까요. 눈물막이 아주 많이 들어차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또 반대로 이 주변 부분은 이 각막하고 아주 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부분에는 눈물이 차지 못하고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게 나타나겠죠. 이 부분은 각막과 하드렌즈가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눈물층이 이 안쪽으로 사이로 들어갈 수 없어서 플로레세인으로 염색된 눈물막이 들어차지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좀 검게 보여지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어피컬 클리어런스 상태라고 하고 스팁하게 피팅되었다라고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로레세인 패턴이 보여진다면 너무 타이트하다 또는 스tip하다 동일한 말이 되겠죠. 그래서 너무 타이트한 피팅 상태가 되기 때문에 베이스 커브를 조금 그 플랫한 방향으로 조정을 해주거나 전체 직경을 좀 작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스티프한 피팅을 정확하게 얼라이먼트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안경사의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피컬 터치라는 말을 그 교과서에서는 많이 강조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임상에서는 어피컬 베어링이라는 말도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어피컬 터치라는 말은 이 어피컬은 정점이라는 말이니까요. 이 하드렌즈의 정점 부분, 중앙 부분이 각막에 터치되어 있다는 말이 되는 거고요. 이 베어링이라는 말은 뭐 다양한 말로 쓰여요. 뭐 참다, 견디다, 뭐 나타나다, 뭐 이런 의미로도 쓰이긴 하는데 이 베어라는 의미는 약간 뭔가 이렇게 지지하고 있다, 받치고 있다, 떠받치고 있다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각막의 하드렌즈를 이렇게 좀 떠받치고 있는 그런 형태의 상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 정도 되니까 임상에서 뭐 다양한 용어들을 접하게 될 텐데 이때 뭐 어피컬 베어링 상태다, 뭐 어떻게 해서 하드렌즈를 피팅해봐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얘는 어떤 상태다? 그렇죠. 플랫한 상태다. 똑같은 말은 LOS인가요? 네, 루즈 피팅하고도 좀 동일한 말이 되겠죠. 플랫하다, 아이고, 넘어가면 안 되는데. 플랫하다, 또 루즈하다, 똑같은 말이 되겠고요. 왜 이러지? 자꾸 넘어가네요. 어, 내가 뭘 건드렸나 봐. 어쨌든 플랫하다라는 말과 루즈하다는 말이 동일한 말이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스팁하다는 의미와 타이트하다는 말은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임상에서든 아니면 뭐 국가고시, 안경사 국가시험에서든 이러한 용어들도 제대로 알아야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국가 시험 같은 경우보다 더 중요한 건 임상에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안경사들끼리 또는 검안사들끼리 이런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또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 하나하나 좀 사실은 나도 영어 잘 못해요. 그래서 영어에 좀 서툴긴 한데 그래도 이런 기본적인 용어들은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좀 강조했던 것은 이 플로레세인 패턴에서 가장 좀 중요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어피컬 부분, 그러니까 정점 부분, 또 이 센터, 중앙 부분, 광학부의 그런 피팅 상태를 플로레세인으로 이런 상태를 어피컬 클리어런스, 어피컬 베어링 뭐 이런 상태로 이런 피팅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하드렌즈의 피팅 상태를 좌우하는 것의 한 50%는 이렇게 좀 광학부의 정렬 상태가 아니라 이런 주변부 엣지 부분의 정렬 상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 화면을 보게 되면 이 가장자리 부분이 이렇게 플로레세인이 좀 넓게 분포해 있다는 얘기는 이 각막의 가장자리에서 이 엣지 부분, 하드렌즈의 가장자리가 좀 많이 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학부, 이 중앙 부분의 광학부의 피팅 상태가 온전하다고 하더라도 이 가장자리가 좀 들떠 있는 상태라면 예를 들어서 이게 수직 방향으로 생각해 보면 눈이 깜빡깜빡하다가 이 하드렌즈와 각막 사이로 눈꺼풀을 파고들어서 렌즈를 이렇게 뱉어낸다고 표현하는데요. 좀 이렇게 자꾸 빠지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렬 상태는 너무 좋고 피팅 상태는 너무 좋더라도 렌즈가 이렇게 조금 자꾸 빠지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가장자리가 들떠 있는 상태라면 중앙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이게 정렬 상태가 올바르니까 잘 잡아주겠지만 가장자리가 잡아주지 못하니까 좀 렌즈가 좀 약간 그 중앙 부분의 피팅 상태는 얼라이먼트 상태라고 하더라도 또 렌즈가 많이 움직이거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이런 약간 플랫한 양상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자가당착에 좀 빠질 수가 있겠죠. 이런 중앙 부분의 피팅 상태를 봤더니 얼라이먼트 피팅 상태 정말 피팅 상태가 너무 좋다. 전반적으로 광학부의 피팅 상태는 좋지만 실제적으로 렌즈의 무브먼트 움직임 상태를 봤을 때는 약간 좀 플랫한 형태처럼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광학부의 이런 정렬 상태만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것이 아니라 이런 엣지 부분의 피팅 상태도 아주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요. 이 아래쪽에 보게 되면 정상적이라면 요 정도 사실 이게 뭐 밀리미터 수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다 보면 이 정도 상태 지금 이 화면에서도 보면 얘가 어피컬 베어링 상태이긴 하지만 요 아래쪽은 좀 들떠 있는 상태이지만 이 옆쪽 면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이게 어피컬 클리어런스 상태인 제일 좌측의 그림 같은 경우는 엣지 이 클리어런스가 상당히 좀 심한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 두 번째 사진과 세 번째 사진은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정렬이 엣지 부분도 정렬이 잘 된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요 상태가 되겠고요. 가운데 아래쪽에 가운데 사진이 될 거고요. 또 반대로 제일 오른쪽과 같이 이 가장자리 부분에 플로레센이 차는 부분이 뭐 전혀 없이 나타나거나 정말 아주 미세하게만 엣지 부분에 좀 이 플로레센 패턴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학 부분의 정렬 상태는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 가장자리가 너무 그 엣지 클리어런스 상태가 너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각막의 가장자리를 너무 압박하는 문제 또 이런 눈물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런 다양한 문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눈물 순환이 제대로 안 되면 제일 크게 발생되는 건 사실은 각막의 이 대사작용에 좀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고요. 아무래도 이 눈물층으로 인해서 이런 그 각막 상피 쪽에는 뭐 포도당을 공급한다거나 또 눈물층을 이용해서 눈물층을 통과해서 또 산소가 공급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에 상당히 방해를 받기 때문에 이런 각막의 대사작용에 문제가 생겨서 각막에 부종이 발생하고 더 심한 경우에는 각막에 혼탁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엣지의 피팅 양상을 자세히 좀 살펴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사실은 이 하드 콘택트 렌즈의 피팅 상태는 뭐 이 얼라이먼트 상태를 만들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광학부가 됐던 가장자리가 됐던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약간은 좀 스티프하게 피팅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이
하드 콘택트 렌즈의 그 성공에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약간 좀 플랫하거나 얼라이먼트 상태라고 하더라도 렌즈의 움직임은 좀 어느 정도 좀 있거든요. 그런 렌즈의 움직임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좀 적응하는데 초기 적응하는 데 좀 실패를 하고 하드 콘택트 렌즈의 초기 착용감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초기에는 조금 약간 스티프하게 피팅하는 걸 좀 권장하고요. 좀 하드 렌즈에 어느 정도 좀 적응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두 번째랑 세 번째 하드 렌즈를 교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방문해서 뭐 한 번 하드 콘택트 렌즈를 처방받고 또 뭐 2-3년 후에 또 다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거나 이런 때는 원상태로 돌아가겠지만 조금 처음 착용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약간 이런 얼라이먼트 상태보다는 조금 스티프하게 다양한 광합부가 됐던 엣지 부분이 됐던 피팅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그럼 이런 플로레세인 패턴을 확인하면서 단순히 이런 하드 콘택트 렌즈의 피팅 상태만을 이렇게 평가할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이 플로레세인 패턴은 T-뷰티 검사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실 임상적으로 사용돼요. 그래서 플로레세인으로 눈물막을 염색한 상태에서 눈을 한 두세 번 깜빡이게 하고 눈을 크게 뜬 상태에서 이제 버티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요 중앙에 이렇게 검게 요렇게 눈물막이 깨지는 부분이 나타나는 거죠. 얘를 우리말로는 건조반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드라이 스팟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조반 드라이 스팟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해서 10초 이상이 지난 후에 이런 드라이 스팟이 나타난다고 하면 뭐 안구 건조증은 없다고 보겠지만 이런 드라이 스팟이 10초보다 더 짧은 시기 안에 나타난다고 하면 이 눈물의 양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눈물의 질적으로는 문제가 있어서 안구 건조증을 좀 유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안과학이라거나 안질환 시간에 많이 배우는 건데요. 이게 뭐 나뭇가지 염색 뭐 이런 거 수지상 염색 이런 것들 많이 하거든요. 예전에는 한자로 수지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이게 나무 숫자에다가 이게 지가 가지지거든요. 그래서 나뭇가지 모양으로 생겨 있다고 하면 이 모양을 보면 막 이런 나도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이런 이제 나무가 있다 그러면 이런 나무 가지 있잖아요. 막 이런 모양으로 이 염색이 생긴다 그래서 이걸 수지상 염색이라고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요걸 한글말로 많이 바꿔서 쓰니까요. 나뭇가지 모양 염색이라고 합니다. 그죠. 나뭇가지 모양 염색. 그래서 이런 염색이 생긴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헤르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 단순 포진 각막염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그 헤르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와 관련된 이런 헤르페스 심플렉스 케라타이티스 그러니까 단순 포진 각막염을 접할 기회는 별로 없겠지만 어쨌든 이 하드 콘택트 렌즈를 그 피팅 상태를 관찰하는 중간에도 이게 확인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염색을 해 놓은 상태에서 뭐 하드 렌즈의 피팅을 완전히 끝냈다. 그 상태에서 하드 렌즈를 뺐는데 이 눈물 그 각막이 이런 모양의 나뭇가지 모양으로 염색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아 이 사람은 각막염이 있는 상태구나.' 특히 그중에서 단순 포진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드 렌즈를 하거나 소프트 렌즈가 됐다거나 어떤 렌즈도 지금 당장 처방하는 것은 조금 중지해야 되겠죠. 또 아래쪽에 보게 되면 각막 벗겨짐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각막염에 의해서 각막이 아주 광범위하게 이렇게 좀 각막 상피가 벗겨져서 손상을 입는 경우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잘못 피팅된 하드 콘택트 렌즈 같은 하드 콘택트 렌즈를 잘못 피팅했을 때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팅을 확인하고 나서 이 렌즈를 뺐는데 이런 식으로 벗겨져 있다면 이게 통증도 엄청나게 심합니다. 어찌 됐든 이렇게 각막 벗겨짐, 코니얼 애버레이션이라고 얘기했는데 어 에벌레지언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찌 됐든 요런 그 각막 벗겨짐이 나타나는 그런 양상들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맨 아래 요 상태 보면 막 점을 점점점점 찍어 놓은 것 같이 플로레세인이 막 염색돼 있는데요. 얘는 점 모양 각막 상피 짓무름이라고 해서 요런 경우는 약간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그 콘택트 렌즈를 장시간 사용했을 때 많이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콘택트 렌즈를 피팅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플로레세인 패턴을 이용해서 어떤 검사를 할 때 이런 양상이 나타난다면 뭐 물론 이거 헤르페스 심플렉스 케라타이티스 같은 경우는 그 콘택트 렌즈와는 관련성이 거의 없지만
아래 두 가지 이런 상태들은 콘택트 렌즈의 피팅 상태에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들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콘택트 렌즈 피팅에서 이제 슬리램프를 이용해서 다양한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사실은 자,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움직임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눈을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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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하는 상태에서 정적인 상태에서 이 소프트 콘택트 렌즈나 하드 콘택트 렌즈의 무브먼트, 움직임이 어떤지를 확인해서 소프트 콘택트 렌즈 같은 경우는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1mm, 2mm 단위로 움직이는 것도 사실은 그 정상적으로 피팅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0.3mm 정도. 그러니까 0.3mm 정도의 움직임이라면 여러분들 이 자에 보면 1mm, 이게 지금 잘 안 보이겠지만 엄청 작은 크기잖아요. 이 1mm를 10개로 쪼갰을 때의 그 3분의 그 10개 중에서 3개 정도 크기니까 3mm 엄청 적은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피팅에서는 거의 딱 붙어 있는 거에서 눈을 깜빡하면 아주 조금 요 정도 움직인다면 얘는 정확하게 그 무브먼트의 관점, 움직임의 관점에서는 제대로 피팅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하지만 이거보다 더 넘는 움직임이라면 문제가 있다. 하드 콘택트 렌즈는 보통 한 1mm에서 2mm의 움직임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 콘택트 렌즈는 눈에 딱 밀착되는 렌즈이지만 하드 콘택트 렌즈는 눈물층 위에 살짝 떠 있기 때문에 눈을 깜빡이게 되면 살짝 움직이게 되죠. 그게 보통 한 2mm 정도는 충분히 된다. 너무 과도하다면, 그 이상 과도하다면 플랫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하드 콘택트 렌즈에서는 그 정도 움직임은 관계가 없다. 그래서 한번 또 요 영상을 살짝 보겠는데요. 어찌됐든 그래서 이런 정적인 상태에서 무브먼트를 확인한 후에 이런 다이나믹 레그, 그러니까 동적인 상태에서 레그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요번에 그 기말고사 때 여러분들 실습 평가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영상 한번 잠깐 보고요. 이제 수업은 거의 끝나갑니다. 1차 시는. 그 정적인 상태에서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이 상태의 움직임 상태, 지금 보면 아주 미세하게 살짝 움직이고 있거든요. 거의 눈에 안 띄어요. 근데 이 피팅 상태는 내가 봤을 때는 좀 약간 타이트하게 피팅된 상태이기는 해요.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코 쪽을 보게 했죠. 그래서 왼쪽 방향을 보게 하고 또 오른쪽 방향을 보게 하면서 이제 움직임 상태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정면을 봤을 때와 이렇게 가장자리 측면을 봤을 때의 가장자리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가지고 이런 동적인 레그를 평가한다. 동적인 그런 피팅 상태를 평가하게 되고, 이런 동적인 피팅 상태는 사실은 사람이 눈은 뭐 수도 없이 하루 종일 움직이기 때문에 정면을 바라보았을 때의 그런 이런 정적인 평가만을 가지고는 전체의 이 사람이 착용했을 때의 어떤 피팅 상태를 평가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이 엣지 리프트 상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소프트 콘택트 렌즈는 기본적으로 플로레세인을 사용할 수 없고, 플로레세인을 사용하게 되면 그 플로레세인 분자가 이 소프트 콘택트 렌즈 사이사이에 이렇게 좀 침투해서 끼어서 잘 빠지지 않기 때문에 콘택트 렌즈를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플로레세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엣지 리프트, 즉 엣지 클리어런스의 그런 상태를 확인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장자리 부분에 버블, 공기방울이 이렇게 차 있는 상태라거나 이런 상태를 통해서 이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중앙 부분은 피팅이 잘 됐다고 하더라도 이 가장자리가 너무 좀 들떠 있는 상태구나라는 걸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하드렌즈와 같이 엣지 부분만은 엣지 리프트를 조정해서 뭐 어떻게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스티프하게 피팅해서 끝부분을 좀 감싸주도록 피팅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종류의 콘택트 렌즈로 처방해 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 이런 엣지 부분이 이 가장자리가 이렇게 눌리게 되면 사실은 하드 콘택트 렌즈는 아주 강하게 압박되거나 공막 렌즈 같은 경우는 딱딱하기 때문에 강하게 압박돼서 이 부분이 아주 하얗게 혈관이, 여기 지금 혈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압박을 받으면 이 중간 부분이 마치 혈관이 끊긴 것 같이 아주 창백하게 하얗게 변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엣지 부분이 너무 압박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소프트 콘택트 렌즈는 렌즈가 말랑말랑해서 그 정도 같이 뭐 혈관을 압박해서 뭐 혈액이 통하는 것을 차단한다거나 그런 정도까지는 되지는 않지만, 이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제거한 후에
지금 콘택트 렌즈가 착용되어 있는 이 위치를 살펴보게 되면 약간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그런 결막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엣지 부분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콘택트 렌즈 실습 심화 14주차 1차 시수업을 모두 마무리 짓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은 내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좀 두서없이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잘 기억해 두었다가 임상에서 좀 이렇게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임상에서 보면 이런 슬램프를 좀 다루기는 사실 어렵고 안과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좀 많이 좀 다뤄보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안과에 취업한다고 하더라도 잘 다뤄볼 기회가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슬램프를 이용해서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이러한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는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콘택트 렌즈 실습 심화 14주차 1차 수업은 모두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슬리램프를 이용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런 콘택트 렌즈의 피팅을 더 잘 할 수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콘택트 렌즈 실습 심화 14주차 1차 수업 마무리할게요. 안녕.